이렇게 화분이 있다 그러면 원예 농업할 때도 일반 농업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면은 그 뭐죠? 이게 물을 이용한 농법이 있잖아요. 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경 농법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물을 딱 제공해 준 그 위에다 식물을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식물이 알아서 자랍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완전히 수경 농법이 아니더라도 플라스틱 이론적으로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수백 개가 있다. 서로 연결해서 플라스틱이 있다. 플라스틱이 있고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럼 거기다 물을 갖다가 여기다 공급해주면 한꺼번에 딱 이렇게 물이 공급되니까 일손도 일일이 물을 주는 장식에 의해서 너무 힘들죠. 일일이 주면. 그럼 농법 자체를 갖다가 뭐 대규모 몇백 평, 몇천 평도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수분이 증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화분 밑에 구멍을 뚫어갖고 그거를 통해서 물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뚜껑을 닫아가지고 증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비닐하우스 농법도 괜찮고 대규모 논 같은 데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논에 뭐 벼 같은 거를 갖다 대규모 농법을 할 때 일단 흙층이 있고 그 밑에 흙층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화분식으로 이렇게 흙이 담겨져 있는 층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밑에 수로가 있는 거 일종의 그럼 뭐 콘크리트로 만들어도 되고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콘크리트로 하면 환경에 있어서 좀 건강하지 않은 쌀이 생산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거기서 그 어떤 수분을 담았다 그러면 어떤 끓이지 않는 이상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도 이상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분이 위로 공급이 되고 콘크리트 층이 있고 그 위에 흙층이 있고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증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계속 공급된다면 이 농법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꽃을 키워도 되고 모든 형태의 농법이 다 가능한. 그 밑에 이제 물층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지하수층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농법을 대규모 농법에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어떤 수도 파이프 같은 이렇게 금속 어떤 플라스틱 파이프관이 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파이프관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들이 수없이 있고 거기서 점수 방식으로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이렇게 나무가 이게 몇백 그루가 있다면 그 사이사이로 이게 관을 플라스틱 그 밑에 주변 땅을 적셔주는 식으로 점수식으로 조금씩 이런 여기다 수돗물만 틀어주면 알아서 물이 틀어주는 거죠.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고무 호스도 그렇게 뭐 그 중에서는 괜찮은데 좀 단가가 좀 괜찮은 건 이렇게 딱 위로 물이 위로 솟아가지고 스프링클러처럼 사방에 뿌려주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흙을 적셔주는 점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적은 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물을 줘야 되는 인건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지. 이게 호스로 뿌려준다 할지라도 이거 금방 증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물이 필요하고요. 증발 방식보다는 점수 방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증발을 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원리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대규모 농법을 적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허원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제품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뭐 파이프를 만들어 갖고 그 안에 점수 방식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화분들은 거기에 딱 담겨져 있고 물이 조금씩 계속 흘러드는 거로 여기서 빨아들인다는 거죠. 예. 화분 자체에 이렇게 빨아들이기 쉽도록 구멍을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뚫어놔서 이렇게 하면 증발 방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떤 형태, 뭐 제품 형태는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뚜껑을 달아서 물이 아예 증발하지 않고 그러면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만약에 동그란 화분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물을 밑에다 담아놨더니 물 안 줘도 좀 편리하더라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물을 담아놨더니 지가 알아서 그냥 뭐 시들지도 않고 잘 자라요. 그래서 편리하고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계속 신경 쓰고 필요하면 이것도 피곤하거든요. 이 밑에 이제 여기를 딱 화분 같은 거 있다. 이론적으로 딱 담가놨다. 그럼 물이 그 밑에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증발하지도 않고 뚜껑이 있으니까 증발하지도 않고 딱 사이즈 맞춰가지고 제작해서
그렇게 하면 대규모 원예 농업도 편하잖아요. 원예 농업 농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정말 물이 이제 적은 양의 물로도 농사를 할 수 있다. 증발하지 않게 만들기만 한다면, 또는 주변의 흙에다 점수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해서 지하수를 일종의 지하수층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도 지하수층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발하지 않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렇게 이쪽 위로는 잘 증발 안 하고 이 밑에서 이렇게 흙을 적시는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 우려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농법에서도 물이 사실은 엄청나게 필요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인건비가 안 들고 물 그냥 수돗물 틀어주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물이 공급되니까 대규모 농지, 대규모 원예 산업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제가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어떤 수증기, 수증기를 갖다 이렇게 미세하게 뿌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해서 잎사귀에 이렇게 이슬처럼 내려앉으면은 거기도 좀, 근데 이게 그렇게 또 많이 주면은 이게 또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물량이 많지만 않으면 그것도 수분을 흡수한다. 나무 같은 것은 보면은 잎사귀를 통해서만 수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다 몸통이 있잖아요. 나무 가지 같은 거, 그걸 통해서도 흡수하거나 광합성을 하는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잎사귀가 없으면 겨울에는 그러면 다 얼어 죽겠네요. 잎사귀가 없어갖고 겨울에는 광합성 하나도 못하게 잎사귀 다 떨어져요. 그런 거 보면 겨울에도 이렇게 몸통, 이렇게 가지나 이렇게 어떤 나무의 몸통을 통해서도 광합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걸 집에서도 그냥 어떤 나무 같은데 일반 형광등이나 LED 등광, 뭐 이렇게 특수한 등이 아니더라도 많이 틀어주면 빛을 합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같은데도요.